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기대했던 만큼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현실,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며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만 같은 기분.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지만 젊었을 때처럼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렵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돈을 잘 벌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덕분에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 복이 들어오길 바라지만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인생 후반부에 예상치 못한 재물복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일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으며 점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무언가를 꾸준히 해왔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베푸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 큰 돈을 기부하거나 남을 돕는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 후반부에 더 큰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 결국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삶이 윤택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결국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째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베푸는 삶이라면 2번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자리 이동을 하거나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끝까지 버텨내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인생 후반부에 예상치 못한 재물복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장사를 시작했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을 차렸지만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았고 다음엔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결국 접어야 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져 다시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노점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점이 가게로 커졌고 그가 파는 물건은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가 들어서야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오랫동안 원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운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됩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멈출 때가 아니라 다시 도전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삶의 태도입니다. 돈이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큰 돈을 벌지만 쉽게 써버려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크게 벌지 못했어도 돈을 귀하게 여기고 알뜰하게 관리하며 결국 인생 후반부에 재물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돈이 단순히 운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제법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쉽게 쓰는 습관이 있었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외식, 명품, 자동차, 여행. 그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그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던 그는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했던 소비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작은 돈이라도 꼼꼼하게 관리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일부를 저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재산을 천천히 늘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재산은 조금씩 커져갔고 어느 순간 그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넌 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평생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다루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잃어갑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반대로 한때 잘 나갔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워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익힐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실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막막했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마침내 자신의 경험과 새로운 배움을 접목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변화가 두려워 새로운 배움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에게 결국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행동은 바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돈이란 결국 사람을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기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가꾸고 신뢰를 쌓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작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줬어.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덕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이익을 따져가며 사람을 대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주변 사람을 챙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첫 번째 사람은 점점 외톨이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았고 나이가 들수록 그의 주변에는 든든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소홀히 했던 그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쉽게 극복했습니다. 결국 돈도 인간관계를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나요?
혹시 오래된 인연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나요? 신뢰를 쌓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큰 재물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5번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6번째 행동은 바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은 꼭 큰 돈이 아니어도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재물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 보이는 어린아이가 가게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이리 와서 따뜻한 국이라도 먹어라.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자신이 가진 조금의 음식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인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노인의 가게는 손님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어느 부유한 상인이 노인의 따뜻한 인품을 보고 큰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았던 삶에서 벗어나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누는 삶은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 나도 힘든데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 하지만 꼭 돈이 아니어도 나누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도와주거나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큰 기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고 도움을 주면서 더 큰 재물복을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누는 것을 미뤄왔던 것은 아닐까요?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분명 그 따뜻한 마음이 더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뒤늦게라도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6가지 행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셋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넷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다섯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섯째,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이 6가지 행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뒤늦게라도 재물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걸까? 왜 돈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새로운 배움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6가지 행동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복은 단순히 운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이 결국 좋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